자, 오늘부터는 논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약이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는 기술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사용하는 것은 논술의휘를 사용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자, 논술의휘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문학 시간이나 비문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어들, 그리고 사회문화, 교과, 정치와 법, 생륜,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경제, 이런 교과에서 배우는 개념어들이 있어요. 대칭어들. 그런 거 가지고 논술을 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교수님이 요구하는 여러분의 어휘 수준입니다. 자, 이제 비문학은 독해할 때요. 독해와 요약을 할 때 이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 단락, 한 문단마다 주장이 꼭 존재하고요. 그리고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장과 근거 사이에 항상 논증, 즉 논리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 논리를 만드는 방법은 연역 추론, 그 다음에 귀납 추론, 유비 추론, 변정법, 이런 논리를 구성해서 주장과 근거 사이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또 형식은요, 결합 논증의 형식이나 합류 논증의 형식을 갖춰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은 주로 있잖아요. 비교하는 글을 쓰거나 설명하는 글, 또는 비판하는 글,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글, 또 어떤 견해를 주장하는 글들로 비문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읽으면, 아, 요거는 뭔가를 비교하는 글이구나, 이건 설명하는 글이구나, 이건 주장하는 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 내용을 주장하고 이게 근거가 되고, 거기에 글의 형식은 결합 논증이나 합류 논증으로 되어 있고, 추론하는 방법은 연역 추론이나 귀납 추론, 유비 추론, 변정법, 혹은 가설 추론을 사용하거나요, 인과 추론을 사용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을 쓴다. 누가? 교수님들이. 그렇게 글을 쓰면 여러분들은 그 글을 어떻게 한다? 요약을 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배웠나요? 이미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실제 이제 요건 부산대 문제인데 그렇게 우습게 볼 건 안 돼요. 왜냐? 논술의 형태는 보통 명령어, 요약하라, 설명하라, 그리고 600자로 쓰라, 40분을 주마, 이런 게 명령어입니다. 요 제한된 안에서 그를 해결해라. 그리고 이제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 즉 주장을 요약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대해서, 다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면 가와 나를 요약하는 요약문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현상을 설명하는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600자 이내에.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요약이니까 요약을 배워봅시다. 제시문 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팬데믹 현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걸 읽고, 시간을 2분 줄 테니까 읽고, 주장은 뭐고 근거는 뭔 것 같아? 아니면 주장만 해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글의 주장은 이거다 하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 문장만 딱 밝혀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재보세요. 2분 동안 해보세요. 화면을 멈춘 상태에서 한 2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생각하는 게 싫어 그런 사람들은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번만. 그리고 이게 주장이구나 하고 찾아보세요. 네, 2분 지났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2분 지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분 지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PQ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이야기했습니다. 주장이 있어요. 한 개 단락이니까 하나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 주장을 찾는데 그 주장을 찾는 공식이 술이라고 합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이거.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역병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알겠죠? 계속 역병이 반복되고 있어. 자, 이제 결론 지시어가 있습니다. 결론 지시어. 결론을 지시하는 문장이 있죠?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부사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결론을 지시하는 접속사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나. 자, 그러나가 딱 나오는 순간 뭘 알 수 있어요? 앞에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뒤에 거 역사적 위기가 반드시 진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위기는 진취적 가능성과 퇴행적 가능성을 모두 내포한다. 요게 하고자는 말이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상술이 나옵니다. 상술. 가령해서 뭐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요 진취적 가능성의 예시로 르네상스와 자본주의의 탄생,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자 영주들이 가혹한 억압을 해서 농노제가 확립되었다. 이게 퇴행적 가능성의 사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장은 뭐다? 위기는 진보와 그리고 퇴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 가지고 있다. 요걸 이제 주장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럼 근거는 뭐냐? 여기 있죠. 역병은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질서의 격변을 초래했다. 그럼 이런 새로운 말이 나왔잖아. 명제. 역병은 변화를 초래했다. 그럼 뭐 할까 이제? 그럼 이제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국제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국제 질서의 변화를 요 뒤에는 상술하겠죠. 설명할 겁니다. 예시를 들거나 쭉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자 뭐가 보여요? 정치적 격변 그게 뭐야? 제국의 몰락 그리고 또 어디 있어? 명나라의 몰락. 몰락. 자 그리고 또 사회 질서의 변화가 있죠? 사회 질서의 변화. 다음 신권의 하락과 왕권의 강화. 이건 뭐예요? 뭐 정치 질서의 변화겠죠? 자 그리고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탄생했고 그리고 또요 농노제의 해체와 자본주의의 맹하가 탄생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회 변화, 경제 변화의 사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요약할 것이냐? 자, 이걸 요약할 때 역병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질서의 격변을 초래했다. P.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므로 Q. 위기는 진보와 퇴행을 모두 내포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제시문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베낀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다? 패러프라이징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패러프라이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패러프라이징 해보자 이거예요. 자, 패러프라이징 하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 논술 의집에 박교수님 논술 의집에 사회 변동, 사회 이동 하여서 교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반적 표현을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사회 변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생활 방식, 의식 구조, 사회적 관계 구조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현상이고 거기서 사회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회적 이치가 바뀌는 건데 수평 이동, 계층 내 이동, 수직 이동, 계층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세대 간 이동,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이런 단어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익힌 것들을 바탕으로 자, 이걸 이제 요약을 해봅시다. 그러면 역병은 뭘 초래해요? 변화를 초래하죠. 근데 변화를 초래할 때 제국의 몰락. 자, 그래서 역병은 제국의 몰락을 초래하죠. 몰락. 자, 그리고 여기 나왔죠. 제국의 몰락, 명나라의 몰락. 이게 이제 정치적 변화죠. 그리고 사회 질서의 변화를 묶어냅니다. 사회 질서의 변화. 사회 질서의 변화는 요 인문 르네상스와 사회 질서의 변화 이런 게 있죠. 신권의 하락과 왕권의 강화는 뭐예요? 요 정치적 맥락과 일치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권의 하락과 왕권의 강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권력 이동이죠. 권력 이동. 아까 사회 이동에서 나온 겁니다. 권력 이동.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인문주의 르네상스 그리고 사회 질서 이게 나왔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죠? 사회 구조화 또는 사회 문화라고 할까요? 사회 문화적 요소화.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질서, 자본주의가 나왔으니까 경제 질서죠. 경제 질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자, 그러나 이제 P, Q가 나오죠. 그러나 위기는 진보와 퇴보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이 제시문을 압축하는 요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시문을 압축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시문의 압축 기술, 그게 뭐다? 요약의 기술이다. 자, 요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시문 요 문장, 역병은 정치, 경제, 사회 질서의 격변을 초래했다. 따라서 위기는 전치적 가능성과 태행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한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딱 뽑아오면 PQ해서 요약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제시문을 그대로 베낀 거니까. 그럼 제시문을 여러분이 이해한 걸로 패러프라이징 해야 되죠? 그럼 단어를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제국의 몰락이나 권력 이동이 정치의 변화, 그리고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사회 질서의 변화, 사회 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 그래서 위기는 진취적 가능성을 뭐라고 했어요? 진보라고 했어요. 그건 어디서 따왔어요? 여기서 따왔죠. 그리고 태행적 가능성은 진보의 대립으로 태보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러프라이징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뭘 하면 좋다? 바로 사회탐구 교과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회탐구 과목 9개 과목의 사회탐구 교과서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의휘집, 논술 의휘집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의 기술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비교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